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라입니다. 오늘은 요 메이크업을 같이 해봤는데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저를 약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스타일이거든요. 남에게는 되게 관대한데 제 스스로한테는 좀 박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부터 시작해서 저의 에피소드들 이런 거를 좀 담아봤어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진짜 저의 TMI가 엄청나게 남발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로 제 TMI 듣고 싶어서 들어온 거 아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부분만 빨리빨리 보고 뒤로 가기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요거 발라줄게요. 이니스프리의 블랙티우스 인핸싱 앰플입니다. 이거 요새 계절에 쓰기 좋아가지고 다시 발라서 써보고 있어요. 근데 영상이 약간 왜 초록빛이 도는 것 같지? 저희 집 창이 약간 초록빛 코팅이 살짝 되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조정을 한 번만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밤에 발라도 좋긴 한데 저는 낮에도 그냥 바릅니다. 앰플 발라주면서 얘기를 시작하자면 오늘의 주제는 나는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원인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우선 제가 최근에 지인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생각보다 꽤 많이 저를 낮추고 좀 억압한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알고는 있었는데 저랑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더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원인이 뭘까? 그리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어릴 때 혹시 칭찬을 많이 못 받았냐고. 근데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였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사실 진짜 칭찬받은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해보게 됐죠. 어렸을 때 혹시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나 그런 것들이 나를 되게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게 만든 게 아닐까. 제가 말하다가 메이크업을 제대로 못할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하네요.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좀 높이랑 이런 걸 조절을 할게요. 얘가 스물스물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근데 이거를 굳이 겟레디에 들고 와서 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무물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저희 구독자분들도 약간 저 같으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이야기를 한번 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두 번째로 발라줄 거는 요거. 온그리디언츠의 꾸덕 진정 크림 요거 발라줄게요. 이거는 제가 원래 보내주신 거를 박아놓고 있다가 뽐니 때문에 꺼내가지고 쓰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같은 친구인데도 걔 영상을 보고 영업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요만큼, 잘 안 보이나? 요만큼 썼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버터 같고 꾸덕해가지고 엄청 꾸덕한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발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른다고 해서 뭐가 나거나 그러지도 않고 손에 온기로 좀 녹여주긴 해야 돼요. 그럼 뭔가 딱 진짜 마무리가 딱 되는 느낌이어서 괜찮더라고요. 저 그리고 영상에선 티가 잘 안 나는데 머리 염색했어요. 조금 밝아지지 않았나요? 요 부분이? 어제 톤을 쭉 맞췄어요. 원래 머리를 자르려고 했거든요.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제가 요새 에어랩으로 이렇게 머리 웨이브 주는 거를 해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웨이브 하기에는 이 길이가 딱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르지 말아야겠다 해서 염색만 했습니다. 터리스가 엄청 추천했던 테이지의 카밍 선크림입니다. 요거는 엄청 수분감이 있고 진짜 발림성이 엄청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야기를 이어서 하자면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렸을 때 칭찬을 받은 적이 없나? 근데 사실 칭찬을 받은 적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빈도수와 이 퍼센트로 따져보자면 저는 칭찬보다는 약간 채찍질을 당하는 경험을 더 많이 하고 그게 또 기억에 되게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일단 아주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제가 유치원 때였나? 그때 왜 부모님들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애기들 이렇게 장기자랑 준비시켜가지고 앞에서 막 이렇게 장기자랑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저 아직도 그 사진이 있거든요. 제 유치원 때 앨범 같은 거 보면은 제가 그 부모님 다 와가지고 앞에서 막 다들 보시는데 저만 춤도 안 추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울고 그 찍어주는 카메라를 겁나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도 못하고? 아무튼 그 정도로 제가 진짜 전 태어날 때부터 내향형이었고 지금도 내향형이지만 그리고 숫기도 정말 엄청 없었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날 후일담으로 나중에 커서 들은 바로는 엄마가 저를 연기학원에 보내야 되나도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까지 숫기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커서 어떡하려고 걱정되는 마음에 얘를 연기학원에 갔다가 이렇게 박아놔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제 기억에 남는 건 제가 그날 정말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거든요. 집에 가가지고 엄청 혼나고 벽 보고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래가지고 앉아있었는지 서 있었는지 기억 안 나지만 벽 보고 손을 든 건 확실해. 벌 서고 그랬던 기억이, 그 어린 나이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거 코렉터거든요. 이거 아마 파우치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CQ 거, 그러니까 채원이 거 영상에서 나와가지고 저도 영업을 당해서 가는 날 백화점에서 바로 샀는데 진짜 좋더라고. 약간 붉은 톤이 살짝 도는 컨실러 같은 느낌인데, 이 밑에 이제 하도 웃을 때 생기는 얇은 진짜 실 같은 그런 주름에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게 좀 잘못되면 되게 끼고 이런 게 티가 많이 나요. 근데 얘는 좀 덜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 기억은 많이 없어졌는데 유일하게 기억하는 게 그때 진짜 뒤지게 혼난 거. 물론 그 일이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아니 습기가 없으면 못할 수도 있지. 그렇게까지 뒤지게 혼날 일인가 지금 생각해보면 싶어요.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도 교육과정을 밟으면서 중고등학교 때 제 기억은, 제가 뭐 시험 같은 걸 보거나 이랬을 때 평균만 받거나 평균보다 조금 더 이제 높게 받았는데, 그렇다고 시험 점수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을 때, 그럴 때를 돌이켜보면 저희 엄마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그거는 제가 20대 커서도 저희 엄마는 계속 그런 말을 했었는데, 제가 나 그래도 평균은 넘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너는 그게 문제야. 너랑 같은 선상에 있거나 낮은 친구들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더 높은 친구들을 보면서 쟤처럼 해야지, 쟤를 이렇게 따라가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왜 계속 이제 거기서 머무르려고 하냐, 약간 이런 말을 되게 입버릇처럼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약간 엄마 디스 영상이 되면 어떡하지 근데? 엄마 이거 볼 수도 있는데 뭐 어떡해요. 근데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엄마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나중에 제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한 거는 아는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그런 아무렇지도 않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말들 있죠.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 그게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될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영향을 좀 없지 않아 받은 게 아닌가. 물론 태어날 때부터 소심한 거 아주 큽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진짜 소심해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요 옆에 엄청 큰 트러블이 나가지고 이게 조금 나을랑 말랑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약을 발라주고 있긴 한데, 그래서 요거를 살짝 커버하는 컨실러, 항상 쓰는 루나 컨실팟 바닐라 컬러 사용을 해줄게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진짜 가부장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랑 사실 성격이 이렇게 잘 맞는 편이 아니에요. 아빠는 어차피 제 영상 안 보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아빠도 약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 게, 요즘에는 또 그런 말 함부로 하면은 안 되긴 하는데, 저는 이제 막 여자애들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이제 너무 딱 있다 보니까, 저는 근데 그 이미지에 별로 부합하는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일단 숫기도 너무 없고 애교도 없고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애교라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잖아요. 나 그거 진짜 좀 이상하다 생각해. 아무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빠도 맨날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이렇게 좀 툭툭 이렇게 말하고 이러면, 물론 잘못한 건 아는데 딴 집 딸내미들은 이러면서, 생각해보니까 나 되게 숨 쉬듯이 비교를 당했네. 엄청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얘기를 계속 숨 쉬듯이 듣고 크다 보면은 사람이 되게, 내가 진짜 평범하지가 않은 거구나, 내가 진짜 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스며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제가 그걸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다만, 어쩔 수 없이 너무 어릴 때부터 그게 되다 보니까 계속 어떤 일을 하거나 해도 타인에 대한 긍정을 엄청 관대하게 하면서 저한테는 막 엄청 자책 심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누군가는 자기 연민 겁나 심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뭐 어떡해, 이것도 난데. 근데 뭔가 이런 거를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는 과정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돌아보면 이제 알아요.
아, 내 잘못이 아니긴 하구나. 근데 또 우리나라가 유난히 좀 외향적이고 되게 살갑고 타인한테 되게 잘하고 뭔가 이렇게 개방적이고 막 이런 친구들에게 좀 더 뭔가 플러스 점수를 주는 나라이긴 하잖아요. 활발하고 이러지 않은 내향형들에게는 저는 굉장히 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기준들에 조금 맞지 않아서 더 내 스스로를 아 그래 내가 잘못했지 뭐 그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두는 게 아니라 나한테 둬야 그냥 속이 편한 거예요. 오늘 쓸 쿠션 왠지 여러분들이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클리오의 킬커버 메쉬 글로우 쿠션 전 3호 린넨 컬러입니다. 이거 엄청 클리오에서 메쉬 쿠션이 나와가지고 되게 저도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저 진짜 초창기 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미샤에서 한때 텐션 팩트 나왔을 때 그 텐션 팩트 진짜 첫돌이었어가지고 그 피부 표현이랑 무너짐 이런 게 다 너무 제 스타일이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메쉬 쿠션에 대한 약간의 신뢰도가 있는데 사실 그 텐션 팩트 만한 메쉬 쿠션은 아직도 못 봤어요, 저는. 근데 얘도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제 기대치만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품이 나쁘지 않거든요. 되게 좋은데 커버력도 조금 있고 클리오 치고 이렇게 두껍게 발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발랐을 때 피부 표현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밀어서 발라도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다 마음에 드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좀 무너질 때 이런 모공이나 이런 데 약간 이렇게 송글송글하게 되면서 무너지는 느낌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소소하게 쓰기에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뭔가 기대치만큼 엄청 대단하다 라는 그런 쿠션은 아니었다. 그리고 쌓고 싶으면 이렇게 두드려서 더 올려주면 커버력 확 올라갑니다. 비교를 하자면 바닐라코랑 이 친구랑 같이 뒀을 때 뭘 고르겠냐 하면 저는 당연히 바닐라코 화이트 커버리셔스 쿠션을 고르겠습니다. 걔는 진짜 왜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일련의 경험들을 다시금 상기시켜 보니까 저도 사실 옛날에 20대 때 막 애기들 상대하는 그런 아르바이트 하거나 했을 때 아 내가 너무 대충 말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어른을 만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어렸을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건 틀린 거 아니고 그냥 그런 너의 의견인 거야. 그리고 너 평균 이상 했어? 잘했어. 너 최선을 다했어? 그럼 됐어. 약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좀 더 많았다면 이렇게까지 내가 무슨 의견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막 저 사람한테 거부당할까봐 막 불만이 있거나 서운한 게 있어도 말을 못하거나 하는 그런 내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갉아먹는 행위들을 조금은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너무 남 탓하는 건가? 이거 막 지금도 남 탓하는 건가 하고 생각하잖아 또.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애들 앞에서는 쉽게 뭔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애기들 앞에서 말할 날들이 이렇게 많진 않지만 말할 날이 오면 이게 쉽게 뭔가 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진짜 착하다 얘 이렇게 말하는 거라든지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런 경험들을 다시 되새겨 보니까 아 진짜 어릴 때 보고 배울 건 어른밖에 없구나. 그리고 어떻게 내가 말을 들으면서 커왔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진짜 성격이라든지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그런 말들이나 이런 거를 주의해서 하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돼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눈썹을 그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전혀 티가 안 나겠지만 제가 이 머리를 염색할 때 말이죠. 눈썹도 살짝 염색을 한 거랍니다. 그래서 컬러를 항상 제가 에스쁘아만 썼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더 밝은 컬러랑 같이 사용을 해서 컬러감을 조금 맞춰주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염색한 컬러는 사실 애쉬 브라운인데 지금 이 컬러에서 쌤이 좀 더 빠질 거래요, 색깔이. 치카이 치코 하드 스키니 브로우 스타일러. 밀크 브라운.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입을 다물고 메이크업을 빨리 진행을 시키고 또 말을 하고 해야겠어요. 눈썹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고요. 색깔이 잘 맞네요. 그냥 이거 하나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원인을 알고 해도 이게 진짜 20몇 년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를 약간 자책한다거나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돌려서 생각을 해버릇해서 그런지 이게 아직까지도 저는 조금 그런 성향들이 나올 때가 되게 스스로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든 경우들을 아직도 겪기는 해서
이게 쉽게 바뀔까 싶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긍정이 되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분명 8할의 나의 노력으로 이런 게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다 한들 중요한 건 저는 그 나머지 2할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경험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한테 진짜 너무 고마운데 그 썰도 말씀을 드릴게요. 나이 30 먹고 해본 자기 긍정의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좋은 친구들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섀도우를 이제 해줄 건데 해주기 전에 이것도 제가 다시 구매를 했거든요. 어반디케이 프라이머? 아이 프라이머? 이것도 채원이가 이거 바르는 거랑 안 바르는 거랑 천지 차이라서 꼭 발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오케이 다시 사서 잘 써보자 해가지고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채원이 그 파우치 영상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한 거? 이렇게 퍼뜨린 다음에 톡톡톡 두들겨 줘야 된다. 밀착을 시켜줘야 된다. 우리 채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 말씀해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죠. 해보니까 진짜 미묘한 차이인데 확실히 정돈해놓은 깔끔한 도화지 위에 색을 칠하는 느낌이라서 진짜 해주는 게 낫다. 그리고 지속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진짜 오랜만에 쓰는 건데 데이지크의 섀도우 팔레트 밀크 라떼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시지 않나요? 저 베이스로 많이 쓰는 거는 얘랑 얘거든요. 근데 여기는 살짝 펄이 있는데 잘 티가 날지는 모르겠어요, 영상에서. 중앙에 있는 그냥 무펄 아이로 먼저 깔아주도록 할게요. 아까 자기 긍정 당한 썰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와 오늘 진짜 내 썰 왜 이렇게 많이 풀어? 제가 아무리 제 썰을 많이 푼다고 하지만 겟레디에서 오늘이 진짜 거의 TMI 대잔치라니까요. 뭐였냐면 제가 한 불과 몇 개월 전에 가장 친한 친구들의 카톡방이 있어요. 근데 걷다가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어떤 신점이었나? 무슨 사준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친구들 카톡방에다가 막 쪼잘쪼잘 얘기를 했어요. 막 친구가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막 그랬대 저랬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총 저까지 해서 4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1명은 이제 카톡을 회사 일 때문인가 되게 늦게 보거나 안 봤었고 나머지 2명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저희 대학교 때부터 친구들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딱 10년이 딱 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두 친구가 다 약간 반응이 근데 진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거 왜 보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카톡을 적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육성으로 전하는 거지만 텍스트로만 이렇게 적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왜 보는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그때 갑자기 벼랑간 그게 너무 서운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답변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이런 것도 했으니까 했지 하고 가볍게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상하게 내가 말한 내용을 뭔가 이렇게 받아주지 않고 반박하는 느낌이 드니까 약간 일단 1차 거부감이 딱 드는 거예요. 뭔가 도저히 이 서운함이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통의 저라면 제가 그런 거를 잘 말을 못 하거든요. 이게 친구가 됐든 뭐 남자친구가 됐든 제가 원래 서운한 거를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 혼자 이렇게 힝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나중에 쌓이다가 그냥 저 혼자 딱 끝내버리는 약간 이런 아주 못돼 처먹은 그런 습관이 있었어가지고 그날은 뭔가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나 진짜 너무 서운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는 너네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라는 워딩을 썼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와닿는 느낌으로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서 왜 보는 거야 도대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난 솔직히 조금 서운하다 하면서 또 제 별명이 약간 솔구절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할 때 난 서운해 이게 아니라 구구절절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오해를 1말도 남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기분에 대한 오해를. 그래가지고 또 구구절절 걷다가 적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처음엔 조금 당황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중에 한 친구는 전 여행도 맨날 같이 다니고 엄청 친한 친구인데 근데 이제 그 친구와 저의 공통점은 자존심은 또 겁나게 셉니다. 그래서 뭔가 서로의 의견이 있을 때 계속 이렇게 뭔가 반대되는 의견으로 티키타카 하게 되면 뭐 한 명이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딱 그냥 멈추면 그 말이 끝나잖아요. 절대 자기 의견 안 굽혀. 근데 그때도 한 친구는 딱 그거 얘기하고 나서
그러냐라고 하면서 약간 그런 얘기 있을 때 이렇게 말해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좀 풀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서운하다는 걸 말했을 때 근데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라고 계속 자신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면 저는 오히려 더 서운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또 단순해서 내 말을 잘 들어줬다, 공감해줬다라는 게 느껴지고 딱 내가 말을 하면 이미 한 50은 풀리고 거기다 공감까지 들었다? 한 80은 풀려요. 쉬운 말로 말하면 내 말에 반박하지 마 이거예요. 근데 이미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저는 좀 풀리긴 했거든요. 근데 여행 같이 다녔다고 하는 친한 친구가 근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또 시작한 거야.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잘 풀리긴 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 경험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한 게 저로서는 진짜 용기 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약간 갈등을 겪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물론 다들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저한테는 이미 한 시뮬레이션 100번 돌리고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되게 친구들이 쟤 왜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짜증을 내? 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부정당하지 않고 우리가 전혀 문제없이 지금도 잘 지내 라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조금씩 사람이 그래도 뭔가 내 의견을 좀 이야기해도 되겠다라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80%의 나의 그런 용기 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20%의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 이야기가 잘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한 게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 컬러 사용해서 포인트를 좀 해줄게요. 그리고 계속 살아보면서 느끼는 건데 말하고 대화를 해야 오해가 진짜 안 쌓이더라고요. 이게 나만 계속 시뮬레이션 돌리고 하면은 나만 답답하고 나만 승질머리 나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성인 애착 유형 검사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뭐 예상했던 결과긴 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쭉 말한 내용들이 이제 결과에서도 드러나니까 제가 불안 회피 유형인가? 그렇더라고요. 막 엄청나게 심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나마 안도를 하긴 했는데 개선점 같은 것도 그 검사 결과에서 같이 나오는데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알죠? 암요. 실패를 두려면 안 되는 건 아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또 스미듯이 모여서 저를 또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몇 살이든 이런 경험과 노력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열심히 말해볼 생각이에요. 저와 비슷하신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유튜버의 그 구독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뷰러하고 마스카라는 좀 빨리 진행을 해야겠어요, 이제. 나 할 얘기 거의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섀도우 끝났다니. 이쪽에 뷰러를 해줬고 라이너는 지겹지만 똑같은 거 써줄게요. 갑자기 말수가 확 줄었죠? 또 마스카라는 제가 사실 데이지크를 새롭게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잘 굳어있고 했을 때 좀 잘 나오는 게 둘 중에 그래도 핫킷인 것 같아서 핫킷 마스카라 사용해서 해줄게요. 이렇게 약간 대충 떡지듯이 바른 다음에 정리는 역시 찝어서 해주도록 할게요. 어머, 제가 라이너를 그리고 풀어주지도 않았네요. 와, 오늘 난장판이다. 요 라이너 살짝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는 투샷 아메리카노 홀리카 요거 진짜 진한 거 발라줄게요. 사실 마스카라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마스카라 하고 나서 하면 이 틈에 바르기가 어렵더라고요. 해주고 그다음에 이 애교살은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프로타조 펜슬 1호 샤이닝 린넨이에요. 이거 괜찮더라고요. 뭐가 괜찮냐면 대충 그리기 좋아요. 힘 풀고 대신 얘가 발색이 잘 되고 서걱거리는 재질이라서 힘을 빡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슬슬 이렇게 쓸듯이 하면 쉽게 이렇게 딱 애교살에 올라가더라고요. 대충 데일리로 하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쪽 제가 이렇게 완성했으니까 자, 이쪽도 빨리 완성을 하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쪽 눈까지 다 하고 지금 옷도 갈아입고 왔거든요. 제가 쉐딩을 안 해줘서 쉐딩을 할 건데 쉐딩은 요거 오랜만에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소프트 쿨 컬러. 원래는 제가 하트 퍼센트로 대충 막 했었는데 오늘은 파우더 쉐딩을 이용을 해서 해주도록 할게요. 아,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말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아이들한테 되게 숨쉬듯이 이야기하는 거 좀 조심해야겠다 막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영상으로도 만든 적이 있는데
예쁘다, 착하다라는 말이 칭찬이 아니다라는 주제에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도 연관이 돼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 큰 성인이 돼서 듣는 거는 뭐 이제 자아도 생기고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린 나이에는 그런 이야기를 쉽게 많이 듣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만 착하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이쁜 짓을 하는 거구나, 거기에 갇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뭔가 밉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나 남 눈치 많이 보고, 지금도 약간 뭐 그러고 있긴 하지만, 참 뭔가 어린이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조금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블러셔는 요거 립인데 샤넬의 루즈 알리르 라크, 그때 채원이 영상 보고 산 거거든요. 스틸 컬러 62번 컬러인데 이게 전체 품절이었다가 중간중간 한 번씩 색깔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거 블러셔로 바르면 되게 예쁠 색이라서 이거 블러셔를 일단 바르고 립에는 베이스로 깔아주도록 할게요. 요즘 제가 립 제품으로 블러셔 하는 거에 살짝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좀 글로우한 표현을 했을 때는 제가 파우더로 막 이렇게 하니까 뭐랄까? 피부 표현도 좀 망가지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런 촉촉한 립 제품으로 블러셔를 해주니까 광도 잘 살고 표현도 예쁘게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또 이 라크 이 립이 진짜 그 파우치 영상에서 영업을 했던 것처럼 정말 표현 자체가 고급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립은 아까 방금 이 스틸 컬러 살짝 발라주고, 약간 저한테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죽어 보이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무난하게 됐죠? 여기에 오랜만에 라카 조이풀 컬러거든요. 이거 안 쓴 지가 좀 됐는데 얘를 오랜만에 써볼게요. 근데 얘도 약간 멀멀한 느낌이긴 한데 맛있는 냄새 나네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채도가 좀 올라오네요. 더 안 발라도 될 것 같아요. 미리 머리를 느끼셨겠지만 했어요. 이렇게 머리를 살짝 웨이브를 은은하게 주는 스타일로 했고요. 밖에가 좀 흐려요. 그래서 오늘의 향수는 진짜 오랜만에 제가 호구같이 40몇만 원 주고 산 가이약을 뿌려보려고 합니다. 계속 어나더 14만 뿌리다가 그래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내가 뿌리냐. 이게 밝은 날보다는 저한테는 좀 흐린 날의 이미지가 강한 향이라서 이거를 지금 안 뿌리면 또 못 뿌릴 것 같아요. 하면은 오늘의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이거 빼고 말해야겠다. 이 옷은 자라 옷입니다. 제가 자라에서 입어보고 옷을 사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귀걸이는 파치먼트, 우리 유즈가 운영하고 있는 거기서 제가 돈 주고 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메이크업을 완료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메이크업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오늘 영상이 약간 저와 같이 스스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분들에게 한 번쯤 뭔가 본인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아직 엄청 많이 모자르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제가 가장 힘들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옛날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 거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마련한 거니까 도움이 진짜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